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벡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벡터가 무엇이냐부터 보면은 벡터란 우리가 예전부터 벡터 하면 스칼라라는 이름의 어떤 거랑 같이 비교도 되면서 벡터라는 거는 크기랑 방향이 있다. 그래서 얘를 쉽게 생각해서 크기랑 방향이 있는 애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었어요. 그리고 물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기랑 방향이라는 애가 있는 이 벡터라는 걸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가는 애가 있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부터 방향이라는 게 생기죠. A부터 B까지 간다라는 방향.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벡터라고 부를 거고,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A에서 B까지를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부터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란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점이다 해서 C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애는 우리가 끝이라 해서 끝점 또는 종점 이런 식으로 부를 거라서 저는 끝점이라고 할게요. 뭐 종점이라 해도 되고 끝점이라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져 있는 벡터만 봐도 아, 시작이 A부터 끝이 B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방향이라는 애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A, B 사이의 길이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분의 길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이제부터 어떻게 표시할 거냐, AB 벡터의 크기다 라고 해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제부터 얘는 표현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표현이라 쓰지 말고 방향이라 쓸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방향에 대한 얘기고, 얘는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부터 벡터라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그냥 크기랑 방향을 나타내는 애로서 방향을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건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죠. 근데 얘를 반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벡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A, B인데 이번에는 B부터 A까지 가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면은 B부터 A까지 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크기는 AB 벡터나 BA 벡터나 같게 되겠죠.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 방향만 다른 거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이 방향이 다를 때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BA라고도 쓰지만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AB 벡터다 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미적분에서 우리가 속도 얘기를 할 때 방향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간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겠죠. 얘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음수면 뒤로 간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반대다.
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은 같은 벡터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가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거냐면, 벡터의 벡터에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두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같다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벡터라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시점이랑 끝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점을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응용이란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되는 점인데, 시점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놔두면은 너무 다양한 벡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점을 어떻게 할 거다? 원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은 벡터랑 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어제 절대값 1,1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이라는 걸 정의해서 원점에서 1,1까지의 거리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x축, y축을 뒀을 때 우리가 이 1,1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점에서 1,1까지의 거리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 방향이란 것도 존재를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표기했던 이 점이라는 애는 이런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위치 벡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거를 벡터다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우리가 점에서 되던 내용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점 길이에 더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겠죠. 1,1이랑 뭐 2,3이랑 더하자 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1,1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자,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들에서 하던 거는 벡터에서도 다 성립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벡터의 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벡터의 연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냐면 더하기랑 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는 벡터끼리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벡터끼리의 덧셈. 그리고 이 곱하기는 벡터끼리 곱하냐, 물론 벡터끼리 곱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실수배라고 해서 어떤 벡터를 실수배, 뭐 2배, 3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끼리의 연산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벡터끼리의 덧셈에 대해서부터 본다면 이제 벡터의 덧셈이라고 할까요?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 벡터라는 애가 뭐냐면 1,1이고 예를 들어서 B 벡터라는 애는 아니다, 얘들 다 미지수로 둘게요. 예시도 가지 말고 A 벡터라는 거는 A1, A2 B 벡터라는 애는 B1, B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애는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자 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벡터에서는 덧셈이라는 연산이 있고 마이너스란 거는 이런 식으로 뒤로 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라는 애는 어떤 얘기냐, 어떤 B 벡터를 뒤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점에서 1,1까지 갔다면 얘를 뒤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갔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A1에서 마이너스 B1을 더하니까 뺀 것 같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Y 값도 뺀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벡터끼리의 덧셈은 이렇게 좌표에서 점에서 생각할 때 점끼리에 더하고 점끼리에 빼자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연산이라는 게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굳이 분배법칙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덧셈끼리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거에 분배법칙 이런 건 없잖아요. 분배법칙은 뭔가 다른 애가 있을 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A 벡터, B 벡터 모두 얘고 C 벡터라는 애도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 C1, C2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환법칙 A 더하기 B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A1 더하기 A2, B1 더하기 B2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B 벡터 더하기 A 벡터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잘못 썼네요. A1 더하기 B1 그리고 A2 더하기 B2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B1 더하기 A1, B2 더하기 A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얘네들은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좌표끼리 같잖아요. 우리가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같다고 하기 때문에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합법칙도 마찬가지로 보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란 게 있는데 얘랑 얘랑 먼저 더하죠. 그러면은 A1 더하기 B1 여기다 이거 왜 썼지? 그리고 A2 더하기 B2에 C1, C2를 더할 거니까 얘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A2 더하기 B2 더하기 C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 벡터에 B 벡터에 C 벡터를 더할 건데
B하고 C 먼저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1, B, A2에 B1 더하기 C1 콤마 B2 더하기 C2를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콤마 A2 더하기 B2 더하기 C2가 되겠죠. 둘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합법칙도 성립한다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네 둘이. 우리는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계산하는 데에 막 생각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막 계산해주면 된다. 우리는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면서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 제가 곱하기는 이제 실수배에 대해서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벡터에 실수배라는 걸 좀 볼 거예요. 자, 실수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벡터가 크게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중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같겠죠? 그 여기 끝점을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B 벡터랑 AC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B 벡터랑 AC 벡터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AB보다 AC가 2배만큼 더 크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AC 벡터라는 애는 AB 벡터의 2배다 라고 쓸 거예요. 이 2라는 숫자가 우리가 어떤 실수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벡터의 실수배는 항상 방향이 같은 애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수배가 된다는 거는 방향이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방향이 같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어떤 A라는 벡터가 B 벡터의 실수배 K배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K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방향이 같다 라는 표현 나중에 이제 바꿀게요. K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다 파란색으로 하죠. K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 벡터와 B 벡터가 방향이 같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란 B 벡터의 크기에 K만큼 곱한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K가 0일 때도 있겠죠. K가 0이라면 A랑 B 벡터랑 우리가 A 벡터가 뭐가 된다? A 벡터는 0 벡터가 된다. 0,0이 될 테니까 0 벡터다 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애들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K가 마지막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K가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는 방향이 같은 건 아닌데 방향이 반대라고 할 거예요. 방향이 반대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같다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방향만 아니면 돼. 막 A는 이리로 가는데 B는 이리로 간다.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기를 보면 A의 크기는 B의 크기에 K를 곱하냐. 이번에 K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K를 곱하는 식으로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수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 얘기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같다 반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K라고 해서 이렇게 실수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이제 나타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처음에 벡터는 시점을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본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점이란 거는 벡터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겠죠. 이 두 벡터가 0이 아닌 실수배, 그러니까 그냥 실수배라고 할게요. 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 두 벡터가 뭐라고 할 거냐면 평행하다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기호화 시킨다면 A 벡터와 B 벡터가 K로 나타낼 때 K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 라고 표현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이 같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평행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A 벡터, AB 벡터와 AC 벡터가 평행하다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배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두 연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워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이제 점이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점에서 되던 애들도 여기서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에서 하던 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 바로 내분점, 외분점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분, 외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볼 거냐? 내분부터 봅시다. 내분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A라는 점이 A1, A2고 B라는 점이 B1, B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A 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우리는 P라는 애는 얘를 좀 밑에다 그릴게요. P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 M 더하기 N 분의 우리가 N을 A에다 곱했죠. 그래서 NA1 더하기 MB1 M 더하기 N NA2 더하기 MB2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에서 좀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겠죠. 이 시점 그냥 원점이라고 잡을게요. 자, 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A라는 점은 다시 얘기해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와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자, 얘를 자세하게 보면 제가 이제 실습에랑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m 더하기 n 네, n의 a1, a2라는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의 b1, b2라고 하는 벡터의 합이다라고 써도 될까요? 그럼 얘가 m 더하기 n의 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OP, 아이고 잠시 직선인 줄 알고 제가 OP 벡터를 나타내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P 벡터다 라고 이제부터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얘는 아, 내분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다 보면 m하고 n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미지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n을 우리가 뭐 k라고 할까요? k라고 한다면 둘이 더하면 몇이냐? 1이죠. 그래서 얘는 1-k다 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ka 벡터 더하기 1-k의 b 벡터다 라고 표현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단 이때는 m하고 n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n분의 n이 항상 0보단 크겠죠. 근데 1보다도 작겠죠. 그래서 이때는 k가 0과 1 사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분했으니까 뭐 할 거냐? 외분에 대해서 봅시다. 외분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연장시키죠. 이렇게.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여기가 M 대 N이다 라고 되는 이 점 Q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Q라는 애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 Q는 M 빼기 N 분의 MB1에서 NA1을 뺐죠. 콤마 M 빼기 N 분의 MB2에서 NA2를 뺍니다.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이 A까지 B까지를 여기를 A 벡터다, 여기를 B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까지의 이 벡터를 Q 벡터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Q 벡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m-n분의 n a 벡터가 될 거고 더하기 m-n분의 m b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k라고 한다면 얘는 1-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나중에 이렇게도 쓸 겁니다. k a 벡터 플러스 1-k의 b 벡터다 라고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k가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은 경우에 내분점에서 0과 1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었고 m에서 n을 뺐으니까 막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m이 n보다 클 때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m이 n보다 클 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고, 반대로 m이 n보다 클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k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k가 1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외부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좀 빨간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초록색이. 얘 보면 얘는 ka 벡터 더하기 1-k의 b 벡터고, k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다? a 벡터랑 b 벡터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1이다 라는 거에 맞추자 라고 됩니다. 이 맞추자라는 표현으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점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덧셈 그리고 실수배 이런 식으로 내분 외분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벡터의 기하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기하적인 벡터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임의의 두 벡터가 있다고 해볼 거예요. A 벡터, B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건 뭐냐? 벡터끼리의 더하기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점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 벡터는 A만큼 갔다가 B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이 A 벡터의 시점을 B의 끝으로 한번 맞춰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B의 시점을 A의 끝점으로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여기랑 여기랑 같겠고 길이가 같겠고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B만큼 갔다가 여기가 A 벡터가 되겠죠. A만큼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시점이란 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시점을 끝점에다 맞추면 그냥 쭉 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똑같이 응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AB 벡터라는 애와 BC 벡터라는 걸 더하게 되면 AB 벡터의 끝점과 BC 벡터의 시점이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AC 벡터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A 벡터가 시점을 B 벡터의 끝으로 맞췄더니 이렇게 합쳐진 애가 A 더하기 B 벡터가 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문자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더하기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면 이번에는 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A 빼기 B 벡터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 위에서 했던 거 응용한 거를 그대로 해볼 거예요. 우리가 A 빼기 B 벡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했을 때 우리가 아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A 빼기 B 벡터에 B 벡터에 더하면 A 벡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라는 애는 B 벡터에다가 A 빼기 B 벡터에 더했더니 되네 돼요. 그럼 얘를 기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나요? A라는 이 한 번의 간에는 B만큼 같다가 A 빼기 B만큼 같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또 한 번 더 이제 응용을 해보면 우리는 AB 벡터라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AB 벡터라는 애는 어떤 또 다른 점에 의해서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벡터를 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 C-A 벡터를 넘긴다면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는 방금 위에서 한 거에 의해서 CB 벡터겠죠.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 물론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건 또 다른 생각인데 이렇게 쓸까요? 다른 생각. 자, 우리가 A 빼기 B 벡터라는 애는 다시 얘기해서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서 B만큼 반대로 간 게 마이너스 B 벡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랑 A 벡터를 더하재요. 더하자란 건 위에서 저렇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 벡터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둘이 평행하겠죠? 그리고 시점이 달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했어요. 다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생각한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2고 B의 각도가 90도고 C의 각도가 30도래요. 그때 얘를 만족하는 어떤 애를 찾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일단 그림부터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한다라면 여기가 A고 B가 수직이라고 했고 C가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4고 여기가 2루트 3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PB 벡터는 마이너스 PC 벡터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해서 CP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P에서 B만큼 간 거랑 C에서 P만큼 간 거랑 같대요. 다시 얘기하면 P가 B하고 C의 중점이 있겠다. 그래서 PA의 여기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해서 루트 7이다. 그래서 7이다 라고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이렇게 안 풀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왜 이런 풀이를 하냐에 대해서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게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는 이 시점이 P예요. 근데 P라는 점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으로 고정시킬 겁니다. 어떻게? A를 시점을 바꾼다면 방금 한 거에 의해서 AB 벡터 빼기 AP 벡터가 PB 벡터가 될 거고,
그리고 AC 벡터 빼기 AP 벡터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열심히 정리하면 AP 벡터는 2분의 1의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AB 벡터 더하기 2분의 1의 AC 벡터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봤더니 얘랑 얘의 합이 1이에요. 거의 다 0하고 1 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점 P는 B와 C의 1대1 내분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P가 여기 있고 루트 7이니까 7이다 라고 구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P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알지 못하고 있는 P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벡터의 간단한 연산, 실수배, 그리고 그 연산과 실수배를 응용한 내분점, 외분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